국방부가 지난 16일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지난 1967년 첫 발간 이후 25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 발간입니다.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 적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롯해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보유량, 그리고 추가 핵시설 등을 언급했습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72주년 지평리전투 전승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지평리전투는 1951년 2월 13일부터 사흘에 걸쳐 유엔군이 10배가 넘는 중공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어 재반격 키트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국방부가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1967년 이후 25번째 발간인데 모두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특징과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22 국방백서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안보 환경에서는 지역 안보 정세 평가 대상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했고 북한 정세와 군사 위협을 구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종류,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에서는 북한의 대남 전략과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도 명기했습니다. 국민에게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하였습니다. 3장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 역량 확충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군의 노력을 기술했습니다. 4장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에서는 국방혁신 4.0 추진 방향을 기술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과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 등 군의 노력도 새로 포함했습니다. 5장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 확대에서는 한미 군사동맹의 협력 심화와 국방교류협력 확대 등 성과와 추진 방향을 기술했습니다. 한미동맹 분야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와 우주 사이버 등 분야에서 협력 발전 등을 포함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정 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노력 등을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의 분야별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한 노력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6장 안전과 투명, 민군 상생의 국방 운영에서는 안전한 군복무 여건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 운영, 국민과 상생하는 국방 운영 등을 기술했습니다. 특히 국군 외상센터 개소와 첨단 기술 기반 군수지역 혁신 등 미래 국방 환경에 대비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 운영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7장, 미래 세대에 부합하는 국방 문화 조성에서는 장병들의 의식주 개선과 예우 보상 강화 등을 설명하며 추진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국방백서 전문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3월 중 최종 인쇄된 책자를 정부 기관과 국회,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된 이번 국방백서에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핵 능력을 최신화하고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를 부록에 정리했는데요. 지난 국방백서와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상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남북의 군사적 신뢰 구축에 대한 내용이 빠지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국방백서 2020의 본문 제8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으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 추진, 남북 교류 협력의 군사적 보장과 국군 포로 문제 해결 등을 다뤘고 특별 부록에서 9.19 군사합의의 의의와 성과를 별도로 다룬 뒤 일반 부록에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전문을 수록했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국방백서는 이 모든 내용을 대신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17번의 사례를 날짜와 장소, 위반한 합의 내용을 한 장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면서 한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871년
미국이 통상을 요구했던 한미 관계의 태동에서부터 6.25 전쟁과 한미동맹의 성립,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을 9쪽에 걸쳐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수정해서 반영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북한이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종류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을 비롯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2종류의 형상,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2종류, 전술 유도탄 2종류를 추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50여 킬로그램에서 70여 킬로그램으로 수정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의 정보 판단과 열병식, 시험 발사 등을 통해 추가로 식별된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과의 관계를 기술하는 부분에서는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일과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또 외교백서 등 정부 기조와 연계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의료 인력 비중을 높인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이진이 파견돼 이재민 구호와 재건을 펼칩니다. 긴급구호대 이진은 외교부 2명과 보건의료팀 10명, 한국국제협력단 5명, 민간 긴급구호단체 4명 등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색구조 인력 중심으로 구성됐던 일진에 비해 의료팀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며 의사와 응급구조사, 행정인력, 군 의무인력 등 10명이 포함됐습니다. 이진은 일주일 동안 튀르키예 아다나주에 머물며 보건의료 분야와 이재민 구호, 재건사업 등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사업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18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와 폴란드를 공식 방문합니다. 이 장관은 방문 기간 동안 두 나라 국방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국방 방산협력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향후 추진 동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요 일정을 보면 먼저 19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를 찾아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아르디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져 국방 분야 협력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기간에 이 장관은 현지에 파병된 아크 부대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계속해 22일부터 사흘 동안 폴란드를 방문해선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을 열어 지난해 체결한 124억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16일 동부권역 전방에 위치한 공군 18전투비행단과 해군 1함대 사령부, 육군 22사단 GOP대대, 미사일 부대 훈련 현장을 방문해 적 도발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 계획과 결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김승겸 의장은 공군 18전비 비상 대기실을 방문해 조종사와 정비사들의 비상 출격 임무 수행 절차를 확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출격해 적을 완전히 경멸할 결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군 1함대 사령부에서는 1990년대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례를 언급하며 인근의 육군 공군부대와 합동화력 운용 능력을 향상해 적이 도발하면 압도적으로 응징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22사단 GOP 부대에서는 적이 도발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즉각 대응해 현장에서 작전을 승리로 종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부대 훈련 현장에서는 작전 수행 절차를 점검하고 적 도발 대비 압도적 대응 전력으로서 즉응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의 결전 태세 현장 점검은 14일 중부전선을 시작으로 15일 서북도서와 16일 동부권역까지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 이후 유엔군이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던 전투, 지평리 전투를 기념하는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13일부터 4일간 유엔군과 중공군이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바로 중공군 개입 이후 유엔군이 첫 승전보를 울린 지평리 전투인데 병력 규모로는 유엔군에 비해 중공군이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군과 프랑스군이 중심이 된 유엔군은 5,600여 명에 불과했던 반면 중공군은 6만 명이 넘었습니다. 1대 10이 넘는 싸움이었지만 승리는 유엔군이 가져왔습니다. 전쟁사를 통틀어서도 기념비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전투로 중공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유엔군은 재반격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0년을 시작으로 매년 지평리 전투를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부터 육군의 군단과 사단에서 지상작전 사령부 주관으로 확대하여 시행됐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영하권의 추운 날씨 속 제72주년 지평리 전투 전승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전동진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과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 등 국내외 주요 지휘관을 비롯해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던 참전용사들도 자리했습니다. 72년 전 이 땅을 지켜냈던 전쟁 영웅들은 어느새 90을 훌쩍 넘긴 노병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대 소속으로 생사가 오가는 전장에 뛰어들었던 박동하옹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평리 전투의 상징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박옹은 지난해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슈발리에를 수여받았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전동진 지상작전 사령관은 기념사에서 지평리에서의 위대했던 승리를 기념하고 숭고했던 헌신을 기리며 그때의 결기, 투혼, 혼신을 받들어 국가와 국민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전태세를 확립하고 선승구전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뜻을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의 입을 빌려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광군 건설에 매진하여 유엔군 참전 용사들께서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는 물론 국제평화를 위한 기여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함께 피땀 흘려 싸웠던 혈맹국 미국과 프랑스도 72년 전 영광을 떠올렸습니다. 호국의 어리 깃든 지평리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전승기념 행사는 군사동맹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되새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는 72년 전 피와 진흙이 한데 섞인 이곳 지평리 일대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싹을 내릴 수 있었고 이제 우리 국군은 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어떠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육군 36사단이 횡성댐과 평창역에서 민관 군경 소방 통합 방위 훈련을 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공격과 폭발물 테러 등에 대응하는 모습은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횡성댐 일대에서 드론 자폭 공격에 의한 폭발 상황에 대응하는 야외 기동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군에서는 지역방위 부대인 천마대대와 사단 기동대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 1군수지원사령부 폭발물 처리반 등이 참여했습니다. 횡성군청, 횡성경찰서, 횡성소방서와 강원소방본부 강원도 특수대응단, 횡성군 보건소, 횡성댐 청원경찰 등 유관기관도 함께했습니다. 훈련은 유기적인 합동작전을 통해 인근에 숨어있던 적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으로 종결됐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통합 방위 전력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른 장소인 KTX 평창역에서는 폭발물 설치 테러에 이어 연속적으로 발생한 드론 공격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평창대대가 훈련을 주도한 가운데 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등 군 전력이 출동했으며 평창군청과 평창경찰서, 평창소방서, 한국전력공사 평창지사, KT 평창지사 등 통합방위 전력도 대대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혹한기 훈련을 통해 부대원들과 새로운 과제를 숙달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창역에서 민, 관, 군, 경, 소방 통합방위 작전을 통해 작전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인 힘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결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적의 테러와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통합방위 요소 협조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시범 적용함으로써 통합방위 유관기관들 간 상황 공유 체계 운용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해병대 2사단 군사경찰대 특수임무대가 결전태세 확립과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4일 주둔지 일대 훈련장에서 도시지역 근접점투 훈련을 했습니다.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명이 퇴출시킨 걸로 하고, 그리고 넘어전 1명이랑 신속하게 전파해줘요, 여기. 작전에 투입되기 전 테러 상황을 부여받은 해병대 2사단 군사경찰대 특수임무대가 현장 상황을 팀원들에게 공유하며 테러범 진압 계획을 세웁니다. 장비를 착용한 장병들이 곧바로 건물로 진입하고 재빠르게 기동함과 동시에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색을 이어갑니다. 같은 시각 건물 외부에서는 3명의 대원이 차단선을 구축합니다. 테러범이 창문을 통해 도주하거나 공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곧이어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 속 경계를 실시하며 계단부터 각 방에 이르는 내부를 살피며 탐색망을 좁혀나갑니다. 테러범을 발견하자마자 단숨에 제압하고 인질 구출을 완료하며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근접 전투 훈련, CQB 훈련은 도심 전투가 많은 현대전에서 필수인 만큼 이번 훈련을 통해 부대는 적 전술 변화와 현대전 특성에 맞는 전투 태세를 완비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절차 수달과 팀워크를 배양시켰습니다. 실전적 훈련의 반복 수달로 상시 최상의 전비 태세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하겠습니다. 또한 즉각 조치 사격, 건물 수색 등 개인별 도시지역 작전 능력을 함양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해병대 2사단 군사경찰대는 과감한 공격과 기습, 팀 단위 훈련을 반복 숙달하며 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특임대는 이날 훈련을 마친 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시 대테러 임무용 권총과 소총을 이용한 실탄 사격으로 기동 사격수를 숙달했으며 사후 강평을 통해 훈련간 부족했던 점을 보완했습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 해병대 항공단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주둔지와 조사리 일대 훈련장에서 지상부대 전술훈련과 연계해 대대급 동계 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항공단 부대 창설 이후 지상부대 전술훈련과 연계한 첫 대대급 동계 전술훈련인 만큼 개인과 중대별 수준을 고려해 단계별 훈련 준비 계획에 따라 항공단 54명과 상륙 기동헬기 마리논 3대, 지상부대 250명이 대대급 동계 전술훈련에 참가했으며 4박 5일 동안 항공작전 계획을 수립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병대 고유의 임무인 상륙작전 시 항공기 승무원들과 상륙군의 최고도의 팀워크를 통해 공중으로 상륙작전 지역에 신속하게 기동하며 전투 수행 절차를 확인하고 협동성과 상륙작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항공단은 이번 훈련을 통해 동계 작전 능력 배양과 작전 지속 지원 능력을 향상하고 제병 협동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해군 코브라골드 훈련전대가 태국과 미국 주관의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골드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5일 진해 군항에서 출항했습니다. 훈련전대는 해군 170여 명, 해병대 250여 명 등 장병 420여 명과 4,900톤급 상륙함인 일출봉함, KAV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K808 차륜형 장갑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훈련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태국 내 11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국과 미국 등 7개국이 참가합니다. 전대는 무력 분쟁 발생 지역을 안정화하는 과정을 반복 수달하기 위해 야외 기동훈련과 지휘소 연습, 인도적 민사활동, 사이버 방어 등 4개 분야를 훈련하게 됩니다. 2월 17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국무직 업무 담당자의 인사노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는 국방부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공공 민간 분야 노사관계 교육 우수 사례 공유 등 상생의 노사 문화 구축을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크 셰이퍼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이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장교 7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셰이퍼 사령관은 실전에서는 군사 장비보다 사람이,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지휘관이 될 장교들에게 리더십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방위사업청이 16일부터 이틀 동안 방위산업 육성지원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행사에선 방산발전 기본계획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부품 국산화 추진계획 등 사업과 제도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소개되며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해군 8 전투훈련단 장병들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부대는 헌혈버스 2대를 배치해 많은 인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 위생과 건강상태 점검, 장비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은 대기질이 탁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다소 쌀쌀하게 출발했는데요. 낮부터는 비교적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8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호흡기 관리에도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눈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낮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에, 내일 늦은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과 경남, 제주에 5에서 30mm, 중부와 경북에는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도, 대구는 3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7도, 원주 8도, 대구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지상과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같은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손을 맞잡는 것은 마음이 없어도 가능한 일. 사뭇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는 협력 관계에서는 흔한 말일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류 공존의 가치인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같은 피를 흘린 이들도 있죠.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리기 위해 1967년 이후 25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 거기엔 우리 안보의 중요성과 미래 국방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협력 관계가 아닌 눈빛만으로도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관계가 있습니다. 소위 정이라는 무형의 따뜻함으로 맺어진 끈끈한 관계. 이유 없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정이 있는 관계. 그래서 16일 튀르키예에 추가 파견된 긴급구호대 이지는 이런 정을 모아 필요한 것들로 꾸려졌다는 이야기에 70여 년 전 맺어진 정이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선한 마음으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